안녕하세요, 고본일입니다. 학원 채널에서도 자기소개를 해본 적 없더라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졸이고요. 나이는 40살입니다. 지금은 게임캔버스 학원의 대표 원장입니다. 학창시절에 거의 게임만 했었고 교과서에 게임 캐릭터들로 낙서하고 집에서도 새벽까지 게임만 했어요. 학교는 지각이 일상이었고 수업 시간은 엄청 잠으로 보냈죠. 적당히 연애도 하고 탈선도 살짝 했던 것 같은데 거의 PC방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패키지 게임부터 온라인 게임까지 가리지 않고 많이 했죠. 지금은 의사인 친동생이 공부를 엄청 잘해서 비교도 많이 되고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그리고 군대에 갔습니다. 게임 기획자라는 직업을 알게 됐고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때 단순하게 나만큼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적성에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무턱대고 종이에 볼펜으로 기획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게임 학원을 다니긴 했는데 3개월 정도 다니다가 나왔어요. 거기서는 파워포인트나 포토샵을 배웠던 기억이 나요. 기획서라고 하기 힘든 문서 작업을 했었죠. NC소프트가 삼성역, 넥슨이 그땐 선능역에 있었어요. 거기서 담배 피던 개발자들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종이로 쓴 기획서를 들고 피드백 한번 해달라고 점심시간에 몇 번이나 찾아갔었죠. 아직 게임 업계에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의 성함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그분의 피드백을 받고 게임잡의 이력서를 올렸죠. 그리고 23살에 첫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액토즈소프트라는 회사였는데요. 학창시절에는 공부에 흥미가 별로 없었는데 뒤늦게 공부에 불이 붙었어요. 회사가 종로에 있었는데 그 당시 영풍문고 근처에 있었거든요. 첫 회사를 다니는 동안 영풍문고에 있던 기획책은 모조리 다 읽어본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이나 그래픽 공부를 하고 회사 사람들과 퇴근해서 서브 프로젝트도 하고 꽤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위메이드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중간에 본사로 옮겨서 최종적으로는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에서 두 번째 회사 생활을 마무리했는데요. 몇 명의 은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 회사에서 배경 아티스트 Y형과 지금도 같이 일하고 있는 P형님, 그리고 프로그래머 L형, 그리고 이직한 위메이드에서 PD로 계셨던 L형이 있었어요. 다른 친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은인이라고 할 만한 분은 4분 정도 계셨어요. 열심히 기획하고 꼬꼬마가 귀여워 보였는지 기회도 정말 많이 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죠. 그리고 삶에 영감을 굉장히 많이 준 J형과 K형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경쟁자였어요. 일도 굉장히 잘하시고 성격도 멋진 분들이죠. 위메이드에서 제 인생은 일 중독자였던 것 같아요. 집에서도 기획서를 썼어요. 덕분에 기획자로서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죠. 20대 후반에 관리자 역할도 해보고 속옷을 싸들고 다니면서 정말 치열하게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바닥부터 스스로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 강의가 발달하지도 않았고 게임 기획에 관련된 책들도 별로 없었어요.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책이나 정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싫어서 이때 기획에 관해 글도 많이 썼어요. 개인적으로 쓴 기획서를 인터넷에 공유하기도 했고요. 또 게임 회사에 오고 싶다는 아버지 친구의 아들이라거나 학창시절의 친구들을 가르쳐서 이 업계에 많이 유입시켰어요. 이때 생각보다 가르치는 것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았죠. 세 번째 회사는 아까 이야기한 PD였던 L형과 아이콘게임즈라는 창업 멤버로 합류를 하게 됐어요. 첫 번째 스타트업이죠. 이때 역시 일 중독자 모드였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런칭도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처참했죠. 이때 빚도 좀 지고 사람들에게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 창업 유전자를 눈뜨게 해준 회사였고 배운 게 굉장히 많았죠. 네 번째 회사는 NC소프트입니다. 굉장히 영감도 많이 받고 실망도 많이 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일어난 썰만 풀어도 2박 3일은 넘을 것 같아요. 짧게 요약하면 연봉도 괜찮고 회사 자체는 좋았어요. 도서관이나 목욕탕 그리고 교육 환경까지 다 마음에 들었는데 동료 개개인은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리더와 조직 문화가 저랑 굉장히 안 맞았습니다. 이때 창업 유전자가 폭발했죠. 그렇게 두 번째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회사의 Y형과 공동대표로 시작했고 이때 실리콘밸리 이야기도 많이 듣고 국가에서 해주는 창업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때의 인연과 거래처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나 회계사님 그리고 여러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여기서 뵙게 되었죠. 두 번째 창업한 회사에서 국가 지원 사업이나 상금 같은 걸 많이 받았어요. 지나고 보니 지원 사업이나 상금 타러 갔던 것들이 뻘짓이었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 완성을 못했습니다. 분명 성장했지만 게임 기획자가 아니라 사장으로서 많이 배웠습니다. 창업을 하고 망하면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기도 분명 있었는데 빚도 많이 지고 동료들과 싸우고 떠나가면 자존감이 아주 박살이 납니다. 남 탓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내 결정으로 사업을 했는데 망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이때 가장 크게 바뀐 성격이 남 탓을 안 하게 되었어요. 게임에서도 지면 내가 캐리력이 부족하구나, 내가 더 잘하면 이기는 건데 라고 생각이 바뀌었고, 세상에 바꿀 수 있는 성격이나 습관은 나밖에 없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창업을 강행합니다. 파이널보스 비하인드 더 도어라는 회사예요. 이름이 너무 길고 어처구니 없죠? 누가 물어보면 그냥 파이널보스라고만 했어요. 사람을 만나서 회사 소개를 하거나 법인 계좌를 만들러 은행에 가거나 사람들이 회사 이름을 물어보면 다들 어? 하고 되묻던 회사죠. 그때 만났던 투자자들 중에 몇 분도 사업 아이템은 괜찮은데 회사 이름 때문에 싫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들 윤종신님 아시죠? 이때 월간 윤종신이라고 한 달에 한 번 음악을 내는 프로젝트를 벤치마킹 했어요. 가벼운 게임의 다작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게임을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 회사죠. 결과는 다시 처참했습니다. 게임을 한 달에 한 번 만드는 것이 안 되더라고요. 기획을 하는 속도가 빠르고 자신 있었는데 굉장히 오만했던 것 같아요. 퀄리티를 낮추긴 싫고 개발 기간을 늘리기는 싫고 공존하기 힘든 조건을 잡고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빚이 갈 때까지 간 상황이라서 더 이상 뭔가를 하기 힘들었어요. 창업을 처음 했을 때부터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학원 강사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픽 학원 A라는 곳에서 기획 수업을 했습니다. 잠을 하루에 한 5시간 밖에 못 잔 것 같아요. 버는 족족 직원들 월급으로 전부 나갔죠. 그러는 와중에 그 학원에서 기획 수업의 취업률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학원에서의 7개 기수 정도를 거쳤었는데 80명 정도 중에서 정말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취업을 시켜버렸어요. 저 말고 다른 강사님들도 많았었는데 학원 홈페이지의 취업 현황을 기획반으로 도배시켜 버렸죠. 그때도 취업난이었어요. 그래픽 학원에서 2년 넘게 공부했던 친구들도 취업이 안 되던 시기였는데 그래픽에서 기획으로 전향한 친구들을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이면 취업을 시켰었죠. 그런 제 상황을 보고 친한 친구 Y랑 C 형이 저한테 투자를 해서 지금의 학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부부 모임을 하거나 주주총회라는 이름으로 자주 만나는 은인이자 친구들이에요. 자기소개를 하는데 은인들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버렸네요. 기획자로서 사업가로서도 사실 저 혼자 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운과 좋은 분들이 많이 따라줬죠. 20대 때 직장인으로 좀 치열하게 기획을 했고 30대 초반에는 게임 회사를 창업하고 지금은 학원장과 강사로서 그리고 유튜버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뜨겁게 다시 게임 개발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유튜브가 너무 재밌어요. 작년에 사랑하는 지금의 아내랑 결혼을 했고 사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고양이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포악한 육식동물이에요. 나이가 좀 들었지만 몸집이 작은 사자 새끼입니다. 그리고 올겨울에 딸바보가 될 예정입니다. 제 사업과 일상을 신나게 도와주고 있는 동업자이기도 한 제 아내도 유튜브 세계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얼굴 노출을 싫어해서 끝끝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자기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저희 사자입니다. 네, 지금 사자입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사자입니다. 고양이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포악한 육식동물이에요. 우리가 너무 깨물어가지고